그러면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 있었던 사이킥, 미국 무당 선생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미국 뉴저지 지역에 아파트가 있는데요.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에 42세 정도 되시는 직업이 간호사인 엘리자베스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사건에 의해서 죽음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밤에 집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이분을 때리고 죽음까지 몰고 간 것이죠. 네. 죽음까지 몰고 갔는데 경찰이 이제 당연히 출동을 했겠죠. 근데 이제 엘리자베스라는 이분의 슬하에 5명의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고 계셨었는데 남자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한 명 있어서 집을 자주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래서 경찰은 이 남자친구를 엘리자베스의 남자친구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합니다. 그런데 알리바이도 너무 정확하고 뭔가 증거가 될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수사는 난항을 겪습니다. 그 와중에 이 뉴저지 경찰과 친분이 있는 낸시 웹스터라는 무당 선생님이 등장합니다. 가끔 경찰하고 협력을 했었던 관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낸시라는 분이 무당이죠. 사건 현장에 옵니다. 사건 현장을 와서 눈으로 쭉 보시더니 하시는 말씀. 남자친구는 범인이 아니다. 남자친구는 범인이 아니고 범인은 이 아파트 위층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은 서둘러서 이 아파트 위쪽에 있는 사람들을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해보니까 경찰들이 설정해 놓은 용의자와 비슷한 사람이 한 명이 있었어요. 위층에 사는 33살의 남자였는데 그런데 이 남자는 너무나도 완벽한 알리바이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낸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봐 낸시, 이번엔 네가 틀린 것 같아. 그 친구는 말이야, 33살 그 친구는 알리바이도 정확하고 모든 게 완벽해. 전과도 없고 그리고 평소에 생활도 굉장히 바른 친구였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낸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니요. 분명히 그 위층에 있는 남자가 범인입니다. 그러니 다시 찾아봐 주세요. 뭘 찾아봐 주냐? 이 남자의 알리바이를 다시 체크해 주시고 이 남자의 집을 뒤져서 증거를 찾아봐 주세요. 라고 낸시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또 뭐 유력한 용의자가 뭐 딱히 없으니까요. 위층 남자를 더 파고듭니다. 파고들다 보니까 정말로 증거가 나왔어요. 증거가 나왔고 위층 남자는 자백을 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제가 홧김에 그랬어요. 그래서 42세 간호사 엘리자베스의 죽음은 이 사이킥 미국 무당에 의해서 해결이 됩니다. 굉장히 놀랍죠.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네, 아이고 성진님 후원 감사합니다. 채널 운영에 잘 쓸게요. 감사해요. 네. 인천도 눈이 많이 왔군요. 그죠? 뭐 저쪽 제주도 쪽도
눈이 많이 왔던 것 같은데요. 전국이 뭐 거의 다 왔고 올해는 이쪽 서해안 쪽으로 해서 눈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네. 성진님 추운데 잘 계시죠? 안녕하시죠? 네. 어쨌든 뉴저지에서 일어난 이 아파트 사건을 보니까 그 이쪽 미국 쪽에서는 이 사이킥 그 무당 선생님들을 수사에 굉장히 잘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신기합니다. 네. 아, 네. 성진님 잘 지내신다고요? 네. 굉장히 수사에 잘 활용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잘 또 해결을 하는 일들이 많고, 네. 그래서 미드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뭐 꿈을 꿔서 맞춘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말로 있어서 신기합니다. 네. 제가 찾아볼 때마다. 수기님, 영하 22도요? 춘천? 와, 아, 광주도 많이 춥고요. 네. 어, 어마어마하네요. 네. 뭐, 요즘 한국 날씨는 뭐 알래스카 못지않네요. 네. 아무튼, 근데 한국에서는 좀 드문 것 같아요. 그죠? 아, 그죠. 죽정님, 고스트 위스퍼스인가? 해서, 어떤 여성분이 이렇게 꿈을 꾸시고, 그 다음에 그 꿈에서, 그, 사건의 실마리를 얻고, 네네. 고스트 위스퍼인가?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유령의 속삭임 뭐 이런 건가요? 네. 하여튼, 그거 저는 가끔 봤었는데 재밌었는데, 근데 실제로 이런 분들이 사건 해결에 나서는지는 저도 이 이야기들을 준비하기 전에는 잘 몰랐었어요. 네. 근데 대단하더라고요. 네.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였었고요. 네네. 아, 고스트 위스퍼 맞죠? 네. 커피 한 모금 하겠습니다. 아, 날씨는 좀 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주말까지 계속 뭐 이럴 거라는 아, 얘기들이 있는데, 네. 아, 눈이 뭐, 그러니까 눈이 제가 사는 지역은 눈이 길게 오진 않은데 짧고 굵게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매우 매우 깜짝 놀랐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 이제 애청자님들 중에서도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이제 결혼을 했고요. 네. 그 결혼한 분들의 그 부부간의 말다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이야기고요. 네.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어, 허구한 날 싸웁니다. 네. 치고받고 싸우진 않는데 아, 치고받고 싸우진 않는데 아, 말다툼을 많이 하는 거죠. 다른 부부들과 마찬가지로 네. 대부분의 부부들이 뭐 그럴 거예요. 네. 저도 뭐 10년 넘게 결혼 생활 하다 보니까 말다툼 많이 하거든요. 특히 이제 유치한 말다툼들을 많이 하죠. 당신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 또는 내가 어제 당신한테 뭘 줬는데 반대쪽에서는 당신이 나한테 뭘 안 줬어. 뭐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부도 사소한 것으로 계속 싸웁니다. 뭐 한 달 전에 기억으로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이런 걸로 계속 싸우고 하다 보니까 너무 싸움이 잦아지는 거예요. 너무 싸움이 잦아지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서 야, 그러면 당신하고 나하고 누구 말이 정말 맞는지 우리 확인을 해보자. 그래서 없는 살림에 이제 또 CCTV까지 달아놨어요. 그래서 언제든 부부싸움이 일어났을 때 확인을 하겠다. 뭐 이런 의도였겠죠. 네. 좀 귀엽기도 한데요. 근데 결과는 귀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CCTV를 달아놓고 마침 또 CCTV를 단 지 얼마 안 돼서 CCTV를 확인을 했어요. CCTV를 확인을 했는데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화면이 있잖아요. 요 CCTV 화면이 있는데 어, 화면 위쪽에 반투명한 검은 물체, 여기 위에 있는 이쪽 화면 위 정도 되겠죠? 그런 검은 물체가 이 부부의 위에 붕 떠 있는 거예요. 붕 떠 있고 거기서 갈퀴 같은 검은 손이 내려와서 두 부부를 인형처럼 꿀렁꿀렁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꿀렁꿀렁 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혔던 겁니다. 형체가 정확하진 않아요. 하지만 느낌에 이 집에 어떤 검은 존재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나 하는 느낌은 충분히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CCTV도 철거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부부싸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 하지 않은 부부싸움이 1년 이상 가진 않았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네. 아, 마커님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021년도를 맞이해서 조금 배경화면을 조금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바꿔봤고요. 네, 그래도 뭐 이 반응들이 괜찮으셔서 잘했다 싶습니다. 아, 장민이 싸우다가 지쳐서 이제 아, 네. 오늘도 장민님 때문에 웃으면서 오전을 시작합니다. 네. 아, 마커님은 제 얼굴이 좀 더 크게 나오는 게 편하세요? 네. 장민님 배경화면 예쁘시고요. 네. 오늘은 아직 안 들어오신 것 같아요. 네. 해외에 계신 분들은 아직은, 제가 아는 한, 네. 지금 뭐, 채팅에는 참가 안 하시고, 뭐, 이렇게 라이브 영상 보고 계실 수도 있고요. 네. 아무튼, 뭐, 누군가랑 같은 공간에 산다는 거는, 필연적으로, 다툼을, 발생시키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꼭 부부라서 또는 나랑 안 맞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제가 뭐 결혼 생활도 하고 친구랑도 같이 살아보고 또 어렸을 때는 또 가족이랑 같이 살고 하는데 역시 누군가랑 산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네. 누군가랑 같이 산다는 건 늘 오해가 싹트고 늘 다툼이 생기고 그래도 이제 가족이고 부부기 때문에 싸우면서도 오래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장면님 말씀대로 안 싸웠다고 가끔 이제 그 연예인 부부들 TV 나오잖아요. 그러면 진짠지 거짓말인지 알 수 없는데, 우린 결혼해서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 그런 분들 중에 이제 그 뭐 몇 분은 또 안 좋은 결과가 나왔던 분들도 봤는데 이상한 것 같아요. 안 싸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죠? 왠지 안 싸울 수가 없는데요. 네. 정님 말씀대로 싸우는 기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러니까요, 장미님. 제 말씀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정님 말씀대로 이게 저도 이제 뭐 저보다 뭐 결혼 생활 오래 하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10년 넘어서고 이러니까 어, 싸움을 확대시키지 않는 이런 방법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네. 난영님 어서 오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한국이 굉장히 추워요.
알래스카 못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춘천은 아까 쓰기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영하 22도까지 내려갔대요. 네. 지금 제가 있는 것도 굉장히 춥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어, 부부싸움 같은 경우에 저도 이 잘 해야 된다. 결국 다투는 거는 필연적이고, 네. 그거를 다투는 과정에서 또는 다투고 난 후에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핑크딥스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오셨어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와, 알래스카 영도입니다. 아, 알래스카 부럽네요. 음, 제가 사는 곳도 영하 18도까지 떨어졌었는데요. 네. 그렇죠. 한국도 이 강추위 있을 때는 못지않은 것 같아요. 추운 지역 못지않고. 그리고 한국 날씨가 뭐 그렇게 적응하기 편한 날씨는 아닌 것 같아요. 기온차가 크잖아요. 기온차가 커서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좀 강인한 것도 같고요. 네. 아,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1971년도 11월 24일 노스웨스트 항공 305기에서 일어난 굉장히 예외적인 사건입니다. 305호기는 미국 포틀랜드에서 시애틀로 운항하는 비행기였습니다. 여객기죠. 근데 포틀랜드에서 시애틀까지 한 30분 정도 거리라고 예상이 되는 그런 구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비행기에 한 중년의 남자가 탑승합니다. 40대로 보이는 남자인데요. 그의 이름은 쿠퍼였습니다. 쿠퍼라는 남자가 비행기에 탑승을 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 쿠퍼는 승무원에게 버번앤 소다를 시켜서 한 잔 마십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그 값을 지불을 했죠.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승무원에게 쪽지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쪽지를 받은 승무원은 무시합니다. 왜 무시하느냐면 내 인기는 왜 이렇게 그칠 줄 모르는 거야. 또 내 전화번호를 달라는 손님이겠지 라고 생각하고 무시를 해요. 그리고 돌아가는데 그 승무원을 쿠퍼가 돌려 세웁니다. 만약 당신이 그 메모를 보지 않는다면 굉장히 후회할 만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승무원은 순간 오싹한 기분을 느꼈어요. 도대체 뭐지? 하고 자신의 자리로 가서 쪽지를 펴봅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나에게 20만 달러를 달라. 지금의 가치로 하면 100만 달러 정도 됩니다. 그리고 100만 달러 정도면 충분히 협상 가능한 금액이라고 주장됩니다. 20만 달러를 주고 낙하산 4개를 준비해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뭔가 범상치 않다라고 생각한 승무원은 그 쪽지를 캡틴에게 전달합니다. 기장이죠.
비행기는 이미 이륙해서 날아가고 있는 중이었고요. 그 쪽지를 본 기장은 이건 분명히 무언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쪽지에 쿠퍼가 말하기를 나에겐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 있다. 만약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이 물건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행기는 쿠퍼에 의해 납치되고 맙니다. 그래서 일단 시애틀 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하지만 비행기를 장악한 건 쿠퍼죠. 그래서 쿠퍼의 요구대로 비행기에 연료를 주입합니다. 연료를 충분히 주입하고 그리고 또 쿠퍼가 요구한 대로 백에 20만 달러를 가져오고 낙하산 4개를 가져옵니다. 그렇게 자신의 요구에 기장과 승무원들이 응하자 쿠퍼는 승무원 2명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자신이 약속을 지킬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려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비행기는 다시 이륙합니다. 비행기 이륙해서 쿠퍼가 얘기합니다. 멕시코 쪽으로 가자. 멕시코 쪽으로 가자. 그래서 비행기는 멕시코 쪽으로 갑니다. 가던 중에 상공에서 쿠퍼는 사라집니다. 멕시코에 도착하기 전이었죠. 쿠퍼는 아마도 낙하산을 타고 밑으로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공에서 쿠퍼는 사라져버렸고 비행기에 탄 승무원들과 기장과 나머지 승무원들은 다시 공항으로 돌아와서 모두 목숨을 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쿠퍼가 분명히 낙하산을 타고 지상으로 내려갔는데 그 흔적을 아무도 못 찾았던 거예요. 1980년도에 가족과 여행 온 한 소년이 돈 뭉치 몇 개를 발견을 해요. 근데 그 돈에는 시리얼 넘버가 적혀져 있잖아요. 일련 번호가. 보니까 쿠퍼가 빼앗아간 그 돈이었던 겁니다. 분명히 지상으로 낙하를 한 건 맞은 거예요. 그런데 쿠퍼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뜸하다가 2017년도에 네바다 사막 쪽에서 쿠퍼가 타고 내렸던 낙하산 줄, 그 줄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직도 쿠퍼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도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였었고요. K님,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네, 채널 발전하는 데 쓰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후원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네, 네. K님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써니 형님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추운데 아이고 잘 지내시죠? 네. 써니 형님 그러시군요. 네네. 미국 쪽 사신다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쵸? 네. 기억이 나네요. 와, 쓰기님 결혼 생활 32년 차세요? 와, 어, 리스펙입니다. 역시 이 경력이 있으시다 보니까 싸울 일이 없으시군요. 네. 바운스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미스테리 이야기랑 무서운 이야기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세 번째 미스테리 이야기 진행한 상태입니다. 네. 써니님도 마음이 착하시다, 고우시네요. 네. 아, 안쓰러우세요? 네. 제가 마음이 짠하네요. 네. 방금 한 세 번째 이야기 1971년도 비행기 사건은 네, 실화입니다. 네. 바디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작품에 대한 것들이나 아니면 그 본인이 쓰신 작품에 대한 그런 조언은 제가 메일 가지고 있으니까 정보란에 보면 제 메일이 있거든요. 글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음이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장미님 승승장구하세요. 새해 인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승승장구하겠습니다. 네 장미님도 후원 자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채널 어떻게 해서든지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음이님 그쪽 또 눈 많이 오지 않았나요? 네. 전국적으로 많이 와서 마음이님 사시는 지역은 어, 많이 눈이 전에도 왔었던 것 같은데 더 왔을 것 같아서 네. 아, 케이님 그러세요? 아, 네. 그러세요? 네, 케이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아, 말씀드리니까 또 뭐 이렇게 마음이 뭐 짠하기도 한데요. 네. 그래도 생일이시잖아요. 네. 생일 축하드리고요.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통제된 도로도 있어요. 네. 온라인 생일 파티요? 네. 네, 오늘 뭐 날씨는 춥지만 아, 그래도 따뜻하네요. 네. 아이고, 바운스님, 그러세요? 아드님 생일 축하드려요. 네. 아,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를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눈 오는 날의 이야기고요. 네, 이번 이야기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 시골에 한적한 곳인데 자동차 정비소가 있어요. 자동차 정비소가 있는데 어, 혼자서 운영하는 이제 작은 뭐 굳이 이야기하자면 뭐 카센터 정도 되는 규모인 거죠. 네. 근데 눈이 너무너무 많이 오고 해서 아휴 뭐 오늘 같은 날 그러저러도 손님도 없는데 뭐 있겠나 해서 한 오후 3시 요때쯤 돼서 이제 문을 닫으려고 이것저것 챙기는데 저 멀리서 어떤 사람이 눈밭을 헤치고 걸어오는 겁니다. 근데 한눈에 보기에도 좀 상태가 조금 안 좋아 보여요. 네. 좀 휘청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휘청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네. 조금 섬뜩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약간 긴장을 합니다. 뭐, 시골이라 또 주위에 사람도 없고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다가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내 차가 저쪽 산 뒤쪽에서 굴렀는데 다행히 구르다가 바로 섰다. 그런데 이렇게 타이어도 나갔고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급하게 갈 데가 있어서 저 차를 다시 타고 가야지 되는데 좀 같이 가서 고칠 수 없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봤는데 얼굴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자동차가 굴러서 몇 번이나 넘어지고 다시 넘어지고 이걸 했을 것 같은데 차 안에서요. 근데 얼굴이 멀쩡한 거예요. 멀쩡하고 얼굴이 하얘 허물게요. 네. 그래서 이 사람 도대체 뭐야? 왠지 거짓말 같은 거예요. 사고가 났다고? 혹시 나를 위험에 빠뜨리려는 사람 아닌가? 의심이 가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제가 봤을 때도 그래요. 네. 그래서 안 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의 눈빛은 또 너무 간절한 거예요. 너무 간절해요. 그래서 그래 나도 남잔데 뭐 별일 있겠냐 해서 본인의 차에 태워서 이분을 태워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사고 장소로 갑니다. 눈길이라 뭐 운전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가요. 꾸역꾸역 가다 보니까 그야말로 꾸역꾸역이죠. 가다 보니까 저 멀리에 정말 자동차가 논두렁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차도 좀 상해 있고 그 사람 말대로 차가 어떻게 얼떨결에 좀 바로 서 있기는 해요. 근데 차가 상해 있는 건 확실하게 보입니다. 이상한 거. 이 사람이 저기서 어떻게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나왔지? 물론 가끔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들었어요.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지금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차는 막 찌그러져 있고 그러는데 멀쩡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차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거기로 갔습니다. 가서 차 문을 쓱 열려고 했는데 당연히 이제 차 문은 안 열려요. 그래서 안을 쓱 봤는데 차 안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뭐지? 하고 차창을 이렇게 수증기 같은 거 낀 거를 닦아서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어떤 남자가 피를 흘리며 운전석에 있는 겁니다. 근데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자기한테 도움을 청하러 왔던 그 남자랑 얼굴이 똑같은 거예요. 이거 뭐야? 하고 뒤를 돌아서
봤더니 그 남자가 없어요. 다시 자신의 차로 가서 봤는데 그 남자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사고 난 차로 갔어요. 사고 난 차로 가서 보니까 피를 흘리며 운전석에 있던 남자가 조금씩 꿈틀 하는 겁니다. 아직 살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119 구조대에 신고를 해서 이 남자를 구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남자는 살아나게 돼요. 나중에 이 남자가 고맙다며 찾아왔지만 이 남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을 아니 이 남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비소 주인, 카센터 주인 이 남자는 이분의 생명, 살아있는 영혼이 나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굉장히 미스테리한 그런 이야기였죠. 네, 오늘의 네 번째 이야기였고요. 강희맘님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주도 눈 무척 많이 왔죠? 네. 딸기님도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윤혜인 아빠님, 네, 반갑습니다. 네. 혜인 아빠님도 건강하시고, 모든 일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장민님 말씀대로 생명이 아닐까. 가끔 생명의 존재가 나타날 때가 있는데, 네. 바운스님 말대로, 유체이탈하지 않았을까. 네.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제주도는 강희만님, 지금도 와요? 와, 네. 이번에 무시무시하네요. 눈과 추위가 어마무시합니다. 네. 아무튼 이 눈이 오는 날, 가미만님 후원 감사합니다. 네. 채널 발전시키는 데 쓸 거고요. 늘 응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마미님도 감사드려요. 네. 마미님 늘 댓글도 많이 써주시고 또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또 후원까지 해주시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늘 도움이 되고 늘 감사합니다. 네. 눈하고 추위하고 너무너무 힘든 요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주로 집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영향을 덜 받아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커피 좀 조금 마실게요. 그래서 요즘 같아서는 그냥 뭐 제가 거의 집이랑 뭐 공원 산책 이 정도로만 하루 일과를 꾸리다 보니까 요즘 같아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화성 있잖아요. 수금지와 목도천해명 지구와 비슷하다는 그 화성 식민지가 완성이 되면 화성 식민지 가서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라이프 스타일을 1년 정도 지속시키고 있는데 화성에서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아주 반복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글을 써서 조금 지루하지 않은 것 같기는 해요. 또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또 지루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화성으로 이주하더라도 여러분 인터넷이 돼야 되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제주도는 그래도 영하 2도. 그래도 따뜻하네요. 바운스님은 그 경험이 있으시군요. 네. 그죠. 그 유체 이탈 같은 경우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어, 그래도 다행입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던 거죠. 네. 수빈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네, 바운스님처럼 이 유체 이탈을 경험하신 분들은 꽤 되시더라고요. 네, 꽤 되세요. 그래서 어, 저도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그런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고요. 예. 제가 아는 제가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들하고 글 쓰는 사람들을 많이 알잖아요. 귀신 보시는 분, 뭐 유체 이탈 하신 분, 뭐 기이한 경험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100명에 한 명 정도 계시지 않을까. 물론 제 주위에 많을 수도 있지만요. 네. 네, 밖에 나가기가 두려운 날씨입니다. 네. 오늘은 K님이 계시는 플로리다가 굉장히 부럽습니다. 플로리다는 그래도 영상이겠죠. 네. 그래도 뭐 주말이 지나면 날씨가 또 좀 풀린다고 하니, 네. 날씨가 풀린다고 하니 조금 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이야기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피자를 좋아하는 한 20대 미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20대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이 미정이라는 친구는 직장을 다니고 혼자서 살고 있어요. 네. 혼자서 살고 있는데 뭐 별로 낙이랄 게 없어요. 뭐 친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뭐 그렇게 활달한 친구도 아니에요. 그래서 늘 직장에 갔다가 집에 오면서 피자나 치킨 사가지고 와서 하루의 스트레스를 피맥이나 치맥으로 푸는 그런 평범한 친구입니다. 근데 이 미정이라는 친구가 네, 한 원룸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네. 전에 살던 데보다 조금 넓고 조금 더 깔끔한 원룸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데요. 뭐 새로 이사를 했으니 뭐 꾸밀 것도 많고 즐겁죠. 네. 즐거운데 늘 여기서도 뭐 라이프 스타일은 바뀌지 않았어요. 피자를 먹고 치킨을 먹고 뭐 어떤 날은 족발도 먹었겠죠. 그래서 한 잔씩 즐기고 이러면서 살아가는데 이사한 지 한 보름 요 정도 됐을까요? 집에 왔는데 전날 먹던 피자를 냉장고에 넣어놨었거든요. 근데 자기는 분명히 냉장고 깊숙한 곳에 넣은 것 같은데 좀 앞쪽에 나와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그 후로도 커피 마셨던 컵의 위치가 살짝 바뀌어 있거나 화장실에 있는 비누가 살짝 위치가 바뀌어 있거나 그런 일들이 너무 잦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너무 잦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 잦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내가 없는 사이에 이 집에 누가 왔다 가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랬다가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은 누구냐면 이 집에 전에 살던 남자였던 거죠. 왠지 그 사람이 침입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물론 큰 증거는 없어요. 근데 열쇠를 쓰는 집이기도 했고 해서 그 사람이 혹시 예전 열쇠를 가지고 있나? 열쇠를 바꿔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 홈 CCTV를 틀어봅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죠. 그런데 홈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어떤 남자가 자신이 집을 비웠을 때 어떤 남자의 형체가 왔다 갔다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 모습의 형체를 보자 전에 살던 그 사람이 맞는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구나.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미정이라는 친구는 주인 아주머니를 만납니다. 아주머니를 만나서 그 남자 우리 집에 들락날락거리는 것 같은데 혹시 이 근처에서 본 적 없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주인 아주머니가 굉장히 난감한 표정을 짓습니다. 굉장히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미정씨 무서울까봐 혹시 좀 찜찜할까봐 얘기 안 했는데 여기 살던 총각 이사하던 날 이사 가다가 사고 났잖아. 그리고 병원 실려갔는데 결국 못 일어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정이라는 친구는 너무너무 놀란 거죠. 그럼 내가 홈 CCTV에서 본 그거는 뭐지? 며칠을 고민을 합니다. 며칠을 고민을 하는데 결론이 이렇게 내려지는 거예요. 이 남자가 돌아갈 집은 이사를 가는 도중에 죽었기 때문에 결국 이 집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너무나도 무서워서 결국 이사 간 지 얼마 안 됐지만 다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던 겁니다.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이 집에 관련돼서 무서운 이야기를 많이 여기저기 있는데요. 네, 이번 것도 굉장히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괜히 따뜻하게 지내서 미안합니다. 따뜻하게 지내셔야죠. 네. 와, 혜인 아빠님은 야간 산행하세요. 너무 춥겠는데요. 와, 네, 플로리다, 네, 기회가 주어진다면, 네, 한번 꼭 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그 형님이 그쪽 캘리포니아 쪽 사셔서 언젠가는 갈 일이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네, 알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현정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 이야기에 어, 미정의 집에 왔다 갔다 한 사람은 그 전에 살던 그 남자의 영혼이었을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 혹시 이사는 잘 간 것 같아요. 혹시 그 영혼이 아니었다면 혹시 그냥 사람이었다면 더 무섭지 않나요? 이런 경우는? 네. 알래스카는 겨울철에 곰 사냥이 합법인가 보네요. 곰 개체수가 많아서요. 와, 그죠? 사람이 더 무섭죠. 이게 영혼이 아니라 사람이
귀신이라도 무섭기는 한데 그게 귀신이 아니고 사람이었다면 정말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아, 굉장히 이제 소름 끼치기도 하네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죠. 한국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이야기죠. 곰 사냥. 뭐 어떻게 곰 사냥은 뭐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뭐 하여튼간 뭐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 바로 또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요즘에 가끔 제가 난파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예전에 발견되었던 고대 그리스 난파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실화고요. 고대 그리스 난파선이 발견이 됐어요. 발견이 됐는데 2000년 전에 건조되었던 배였습니다. 근데 그 배에서 희한한 게 발견이 됐어요. 뭐냐면 그 안티키세라라고 하는 도구인데요. 다이얼 모양으로 돼 있고 우리 예전에 그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전화기 보면 이게 다이얼식으로 했잖아요. 그런 다이얼이 달려 있는 기계가 발견이 된 겁니다. 그 기계 이름이 안티키세라라고 하는 건데 이 다이얼이 무엇을 하는 거냐면 놀랍게도 어, 태양의 위치나 행성들 있잖아요. 5개의 행성들의 움직임, 그리고 그 외에 천체의 움직임과 천체의 시간, 이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기계였던 거예요. 기계였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달 있잖아요. 달이 차고 기울고 이것들을 달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도 예측할 수 있는 또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또 기계였던 거예요. 네. 심지어는 월식이 언제 일어나는지도 이 기계로 파악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인류 최초의 컴퓨터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2000년 전이니까 거의 뭐 기원전 뭐 이렇게까지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때 그런 기술이 있을 리가 없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이런 뭐 월식을 계산한다, 천체 운행을 계산한다, 이런 것들은 서기 1000년 정도에 나왔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서기 1000년보다 더 1000년 전에 이런 그 기계식 장치가 메커니즘이 있는 이 기계식 장치가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한 거죠. 그래서 호사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거 외계인들이 주고 간 거다. 또는 외계인들이 전수해준 문명이다. 기계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학자들은 이 안티키세라 메커니즘을 이게 도대체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개발됐는지 전혀 알아내질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늘 느끼는 건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분명 우리 전에 또 다른 문명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지만 신기한 이야기였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그 기원전의 문명이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관심이 많은데 요거 어제 찾아보면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네. 곰 사냥은 하지만 곰 쓸개는 또
아, 사고 팔지 못하는구나. 아, 플로리다 악어 사냥이요? 아, 네. 예전에 TV에서 악어고기 전문점, 미국에 있는 악어고기 전문점을 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악어고기가 치킨 맛이랑 좀 비슷하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게요. 이 악어고기 먹어보신 분들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못 먹어봤는데, 네. 한번 뭐 미국 들어가게 되면 한번 먹어보고 싶기는 해요. 네. 궁금하고 다들 뭐 괜찮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왠지 악어가 이 활동량도 많고 그래서 육질이 그죠? 튀긴 거 육질이 맛있을 것 같아요. 예, 맛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보면 뭐 이 사람이 이제 대단한 포식자인 거죠. 그 무시무시한 악어 고기도 먹고 그러니까요. 네. 아, 역시 치킨 같은 맛이군요. 네. 쫄깃쫄깃하고. 네. 그래서 뭐 재밌어요. 이 제가 이야기하는 시간도 뭐 저 스스로 재밌는데 이야기하고 나서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는 게 제가 너무 재밌어요. 이 전국 각지 또 세계 각지의 또 우리 애청자님들이 또 이야기해 주시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미지의 세계 체험. 네, 글로벌 소리나는 책방입니다. 더 글로벌하게 발전시켜야지 되겠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러게요. 한국에서는 실물 악어 보기도 굉장히 힘든데요. 네. 아, 치킨하고 생선 중간. 아, 그러니까 맛이 살짝 이렇게 상상이 좀 되는 것 같네요. 네. 음, 생선 튀긴 거랑 치킨하고의 중간 정도 맛.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음. 그러게 요리 방법도 뭐 다양하겠죠. 네. 네. 뭐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뭐 우리가 뭐 악어를 주식으로 삼았다면 소고기를 먹어? 돼지고기를 먹어? 뭐 이런 얘기도 했을 것 같아요. 예. 익숙하고 안 익숙하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아, 곰고기도 드셔보셨어요? 아, 열매 먹은 애들이 더 맛있군요. 아, 악어버거 대박이다. 악어버거 대박. 오늘 뭐, 네. 저는 어젯밤에 돼지 목살 먹었는데 굉장히 노멀한 고기 섭취를 했네요. 네. 알래스카에서는 곰고기까지 드실 수 있군요. 네. 놀랐습니다. 어, 네. 어, 충격적입니다. 뭐 좋은 의미로 좋은 의미로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충격적인 이야기였고요. 오, 재밌어요. 네. 악어버거. 네. 대박입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무서운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어, 제니퍼란 친구가 있어요. 네, 제니퍼란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그렇게 뭐 친구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 놀이터 같은 곳을 가면 어, 어, 그냥 몇 명하고 놀고 그러는데 뭐 절친이라고 할 뭐 그런 애들은 없어요. 그래서 어, 가끔 이제 놀이터에 가서 놀고 학교에서도 뭐 그렇게 친구가 없고 그러던 차에 어느 날 이제 놀이터를 갔는데 놀이터에 가서 놀고 있는데 저쪽 구석에 한 친구가 놀고 있는 거예요.
약간 좀 허약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친구였는데 어, 자연스럽게 본인도 이제 제니퍼는 심심하다 보니까 그 친구한테 접근을 해서 같이 놀게 된 거죠. 근데 말도 잘 통하고 재밌어요. 네, 케이트라는 친구인데 그래서 케이트랑 굉장히 친해집니다. 주로 이제 놀이터에서 만나서 이렇게 놀게 되는데요. 하루는 케이트가 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제니퍼, 이제 우리 많이 친해졌는데 우리 집에 가서 같이 놀지 않을래?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제니퍼는 굉장히 기뻤어요. 친구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친구 집에 초대받은 적도 거의 없었고 해서 그럼 너희 집에 초대하는 거야? 하니까 케이트가 당연하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니퍼를 초대합니다. 그래서 제니퍼는 다음날 부푼 마음을 안고 케이트의 집에 가게 됩니다. 케이트의 집에 갔는데 케이트의 어머니가 계세요. 근데 뭐 이렇게 어,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존재만 어머니가 있구나 정도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케이트가 제니퍼한테 엄마는 저기 방에 계셔. 그러고 뭐 아무 소리도 안 들렸거든요. 그래서 그냥 상관하지 않고 놀아도 돼 해서 제니퍼는 케이트하고 그 집에 가서 뭐 이것저것 먹기도 하고 막 놉니다. 그러다가 케이트가 얘기를 합니다. 저기 위에 다락방이 있는데 다락방에 같이 가보지 않을래?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니퍼가 좋아 하고 다락방에 올라가게 돼요. 제니퍼가 다락방에 올라가게 됐는데 거기 있는 장난감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막 놀아요. 막 노는데 어? 갑자기 케이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어디 갔지? 다락방을 나가는 거 못 봤는데 해서 제니퍼가 다락방을 내려가려고 하는데 문이 잠겨져 있는 거예요. 뭐지? 하고 계속 문을 두들겼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거의 반나절 넘게 갇혀 있다가 그래도 계속 두들기니까 누군가가 다락방 문을 착 엽니다. 다락방 문을 여는데 케이트의 엄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니퍼가 케이트의 엄마한테 저 좀 여기서 꺼내주세요. 여기서 꺼내주세요. 갇혔어요. 케이트는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제니퍼 엄마가 몽롱한 눈빛으로 케이트 어딨냐고? 네가 우리 케이트잖아. 케이트 너야말로 어디 갔다가 이제 왔니? 아이고 우리 딸 아이고 밥 먹어야지 하면서 케이트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락방 밖으로. 그리고 제니퍼가 계속 울면서 저 집에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그러는데 절대 보내주질 않죠. 이 어머니는 제니퍼가 자신의 죽은 딸 케이트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제니퍼는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케이트의 영혼에 의해서 이 집의 유인되었고 자신은 앞으로 케이트로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것도 집안에 감금된 채로. 굉장히 오싹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놀이터에 있는 케이트가 제니퍼를 유인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후로 제니퍼가 구출이 됐을지 안 됐을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그리고 케이트의 어머니는 아무래도 케이트를 잃고 나서 정신이 조금 안 좋아지셨던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알래스카는 그런 의식처럼 먹는 사람들도 있군요. 네.
진형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부활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감금이 됐고, 아,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어쩌면 그 어머니가 케이트의 영혼을 조정해서 그런 일을 벌였을 수도 있고요. 어머니의 상태가 그닥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니퍼가 그곳에서 사는 생활을 상상을 한다면 굉장히 어, 아, 힘들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정신분열 증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주술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소리난 책방에 나왔었던 작품 중에 여우양박 같은 거 있듯이 이런 주술은 굉장히 많고 제가 알기로 무당 선생님들 사이에서 금지되어 있는 주술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네. 아, 제니퍼가 진짜 케이트. 그런 사연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어려서 잃어버렸다가, 네. 어려서 잃어버렸다가, 다른 집에서 자라다가, 뭐, 찾았든,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굉장히 오묘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네. 네. 난영님의, 어, 그, 생각도 놀랍네요. 네. 그렇죠. 바운스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경찰이 들이닥쳤다. 그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또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정신분열이라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무서운 이야기들도 뭐 어린 친구들이 주제가 되고 그러면 굉장히 더 짠하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어제 밤에 모 채널에서 다큐멘터리를 하는데 그 알프스 산맥에 사는 이제 그 늑대 가족에 대해서 어, 다큐를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봤는데 늑대도 그 아기는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그 늑대 아기들을 응원하게 되는 네. 그래서 이 어린 친구들이 나오는 거는 더 짠한 것 같아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네. 아,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이야기들은 어, 얼추 네, 아,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네. 오늘은 뭐 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알래스카와 플로리다의 식생활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들어서 굉장히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네네네. 그 알프스 산맥의 그 가족들은 다큐인데 제가 이제 동물 나오는 다큐나 뭐 이런 거 많이 보는데 네 진짜 늑대 가족이에요. 네 엄마 늑대가 아기 늑대들을 잘 키우는 뭐 그런 내용인데 자야 될 시간을 넘기면서까지 봤어요. 네. 네 케이님 다시 한번 생일 축하드리고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악어 버거 이야기는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네. 아, 우리 독자님들, 애청자님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네. 라이브 들어주신 분들, 라이브 채팅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성진님들 응원해주시고, 후원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아, 그렇군요. 케이님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장민님, 난영님도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네. 행복한 주말들 보내시고요.
네, 악어버거는 꼭 한번 먹고 싶습니다. 네, 나녀님 감사합니다. 네, 네, 성진님도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바운스님, 네,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네, 핑크디스님, 네, 예, 다음에 또 오세요. 예, 반가웠어요. 네, 아, 네, 장미님 감사합니다. 네, 아, 마음이님, 네,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드렸고요. 네, 네, 수빈이님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대박 사건은 악어버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모두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네, 저는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안녕.